배경은 대충 이런데 이게 정말 그런가 아니면 또는 이게 어떤 하이브의 요소가 있는가라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율자동차의 문제를 잠깐 보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테슬라 오토파일럿 모드로 달려오다가 여기 하얀 트럭이 넘어져 있는데 그냥 정지를 하지 않고 봤죠. 들이받습니다. 이 운전자가 이제 부주의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도 이렇게 밤중에 사이렌이 울리고 이런 사고 현장에 경찰차들이 있는데 인식을 못하고 들이받았죠. 자율주행차는 아직도 이런 그 엣지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에, 학습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 또 대처를 못합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은 다시 트레이닝 시켜서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모든 세상의 케이스를 다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역사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 2012년에 컨티넨탈 그 오토 부품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2025년까지는 fully autonomous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닛산, 다임러, 제규어, 아우디 뭐 대충 다 2014, 15년에 2020년, 2017년 아우디는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2018년, 2021년 얘기했고 다 그렇죠. 이미 다 지났죠. 이런 날짜들은. 그래도 아직도 자율자동차가 실제로 레벨 4나 5로 갈지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될 것 같으면 들뜨는 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조금 가능성이 보이면, 아, 이대로 나가면 당연히 되겠지. 그게 중국 경제 성장에도 적용이 됐던 거잖아요. 중국이 곧 미국을 앞질러서 2027년이면 미국을 앞지르고 전혀 근거 없는 추측들이었죠. 이 제미나이가 최근에 그 구글의 야심찬 챗봇인데 최근에 나왔는데 데모가 상당히 재밌어서 처음에 이걸 보고 다들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랍죠. 실시간으로 거의 보여주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게 과장이었습니다. 구글 데모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주가가 제 기억으로 한 6%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이게 페이크였다라는 게 알려진 다음에 또 제자리로 왔었죠.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구글 아까 딥마인드 얘기를 보여드린 것처럼 구글이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챗GPT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기반 기술은 분명히 뛰어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였냐면 그러니까 스틸 이미지와 텍스트를 그 AI 챗봇한테 넣고 그 답변을 다시 이런 말로 만들고 해서 이 과정이 데모 및 데모 뒤에 숨은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것만 딱 보면 아 실시간으로 저렇게 AI가 바로 사람처럼 보면서 인식을 하면서 바로 처리를 해서 말도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언젠간 이런 일이 가능할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데모와 그러니까 랩 데모와 실상에서 구현되는 거에는 큰 괴리가 있죠. 그리고 뭐 많은 여기 박사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논문이 출판됐다고 해서 바로 기술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고 또 한참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하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근거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컨테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AI든 뭐 어떤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든 훈련을 시킬 때는 이 전체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시킬 때는 그거의 일부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를 예측한다고 하죠. 그러면 밀리언 그 이미지의 개와 고양이의 한 100만 개 장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학습을 잘 시키면 그 학습된 데이터 내에서 자기가 이미 본 거니까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거는 개다 고양이다. 학습을 하면 이해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테스팅을 할 때는 이미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안 되겠죠. 이미 그건 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고양이 그림, 좀 포즈가 다르다거나 그런 걸 보여주고 이게 개냐 고양이냐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거를 트레이닝과 테스팅 또는 밸리데이션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개 고양이 이미지가 100만 장이 있다. 그러면 적당히 나눠서 90만 장은 트레이닝에 쓰고 10만 장은 테스트를 해서 퍼포먼스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게 맞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걸 무작정 긁어온 거죠. 텍스트와 휴먼의 히스토리를 전체를 긁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 개로 나눴다고 해도
비슷한 문장이 어디에 있을 수 있고 비슷한 문제가 어디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테스트와 트레이닝 셋을 데이터를 분명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잘 성능을 보였다고 알려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이미 트레이닝에 포함되어 있더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VJ를 스마트폰에 꽂은 게 유머러스하냐? 그게 이미 GPT가 학습 과정에서 비슷한 유머를 봤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몇 가지 의심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2023년까지 업데이트를 했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GPT-3나 4를 학습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전의 데이터를 해보면 잘 맞춰요. 10개 중에 10개. 근데 2021년 이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퍼포먼스가 드랍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예를 들면 간단한 덧셈 뺄셈을 배우고 나서 캘큘러스를 배우게 되겠죠. 근데 캘큘러스를 하는 사람이 덧셈 뺄셈을 잘 못한다 또는 그런 간단한 문제를 잘 못 푼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는 푸는데 또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 주면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잘 풀다가 단어를 조금 바꾸고 약간 뭐 뉘앙스를 바꾸게 하면 또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학습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뉴런과 브레인의 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데이터 컨테미네이션이기 때문에 문제였는지 그거는 계속 지금 연구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지는 조금 과장이 되어 있을 현재 성능이 과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머전트 어빌리티, 늘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다라는 것들도 여기에도 좀 반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런 측정을 할 때는 디파인을 해야 되잖아요. 액큐러시가 정의가 그리고 이 스케일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논문을 쓸 때 그런 서브젝티브하게 디파인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자가 이전에 밝혀져서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본 것들을 좀 액큐러시의 정의를 살짝 바꿔보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다가 또 이렇게 되다가 해서 패턴이 많이 다르죠. 그럼 이거는 매트릭 인듀스드 이머전트 어빌리티냐, 진짜 이머전트 어빌리티냐 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논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롬프트 테크닉에 따라서 또 이머전트 어빌리티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이것도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머전트 어빌리티가 나타났기 때문에 챗GPT 같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곧 넘어선다. 파라미터를 높이면 그것도 고지고대로 믿을 말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그지스텐셜 트레트 관련해서 제일 비유할 수 있는 게 뉴클리어 웨폰일 텐데 역사상 크게 위기라고 볼 수 있었던 게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가 62년에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을 때 케네디와 접점으로 가서 이때 정말 핵전쟁이 날 거라고 본 사례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례가 83년에 소련의 얼리 워닝 새틀라이트가 탐지를 했는데 5개의 US, 그러니까 ICBM이 소련으로 날아오고 있다라고 워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매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 이 유명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한 건데 양쪽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이 핵무기를 쓰면 다른 한쪽은 즉각적인 전면적인 핵무기 보복을 할 것이라고 커미트가 확실한 경우에 커미트하는 방식은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해서 인간이 개입을 하지 못하고 저쪽에 네가 핵무기를 쏜 것이 감지가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정면적인 전쟁을 선포한다. 핵무기가 반격될 것이다라는 거를 양쪽이 서로 알고 있으면 핵무기를 쓸 엄두를 못 내겠죠. 같이 죽을 테니까. 그런 개념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인데 이것들이 상당히 퍼져 있었어요. 1983년에 5개 ICBM을 소련이 탐지했을 때 이때 바로 즉각적인 핵전쟁의 보복을 하는 게
쓸 수도 있죠. 소련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때 페트로프라는 소련의 중령이 이거는 아마 가짜일 것이다. 잘못 오류일 것이다라고 디터민해서 런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판단이 인류를 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역사상으로 두 번째 위협, 위협적인 순간이었고요. 이러한 사태를 보면 이게 스카이넷의 얘기가 많이 됐는데 여기 대사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1997년에 이 터미네이터 2는 91년에 나왔죠. 벌써 97년에 세계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Human decisions are removed from strategic defense. Skynet begins to learn at a geometric rate. It becomes self-aware on August 29. 그 다음에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 미사일 런치를 한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카운터 어택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해서 이런 대사들이 아마 이런 배경으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현재 AI는 절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 아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중간 단계 판단력, 인간의 개입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학자들도 당연히 AI가 셀프 레플리케이션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인간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놓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현상이 앤드류라는 그때 당시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6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페인을 겪고 자세도 이상해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성장도 안 되고 해서 17명의 의사를 만나봤는데 진단을 제대로 못해서 어떤 병인지 근데 엄마가 그 증상을 다 챗GPT에 입력을 해보니까 챗GPT가 이런 테털드 스파이널 코드라는 질병이 있나 봅니다. 이런 증상을 내려서 진단을 해서 다시 의사를 만나서 살펴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해서 수술을 받고 건강해졌다는 스토리인데 단지 한두 개의 애닉도트가 아니라 이런 스토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헐루시네이션일 수도 있죠. 그 챗GPT가 지어낸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 사례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 챗GPT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의사가 다시 개입을 하고 검증을 해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AI의 능력이 갑자기 인간을 초과해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직 저는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